Always on your side, victory. 그리고 학생이 다치지 않는 입시, 빅토리. 안녕하십니까, 빅토리 입시랩 이우승 대표입니다. 이제 우리 학생들 방학하는 학교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죠. 이제 앞으로 어떤 공부를 해야 될까 고민이시거나 혹은 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고3 학생들이 있을 텐데요. 이 방송 잘 보시면 앞으로 내가 무엇을 더 준비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주제는 대학 합격의 원리, 상향대학 합격의 원리입니다. 원리를 잘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오늘 원리를 배우고 문제를 해결하여 대학 합격에 한 발짝 더 다가설 것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절대적인 비결 없고 대학 합격의 준비를 돕고자 방송을 찍습니다. 당연히 주관적인 평가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며, 그리고 오늘 1부 상향대학 합격 조건과 원리, 이후에 2부 대학 라인 짜기 실전편, 3부 자소서와 면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면접 원리의 중요성입니다. 지난번 시립대 방송에서 면접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우선 2022학년도 물리학과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전체 인원 중에 1배수에서 최초 합한 친구들이 50%, 2배수에서 4배수 사이에서 최초 합한 비율이 50%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물리학과에서 10명을 선발하는데 1단계 합격자가 배수가 4배수면 1단계 합격자는 40명이 되겠지요. 그리고 경쟁률은 10대 1이라고 한다면 총 지원자 수는 10명 곱하기 10이니까 100명이 되겠죠. 근데 예비 9번까지 빠졌다면 총 합격자는 이렇게 19명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이것을 가지고 1배수, 2배수, 3배수, 4배수의 인원을 한번 정리해 보았고, 1배수의 합격자는 50%니까 여기서 5명이 탈락하게 된 것이고, 2배수에서 4배수 사이에서 최초합이 50%니까 5명이 합격을 했겠죠. 근데 문제는 이 5명이 어떻게 합격을 한 건지 한번 보면, 2배수에서 4배수 사이에서 최초합한 학생들은 10등 안에 있는 경쟁자들보다 전반적인 성적은 저조하나 본인의 활동을 면접에서 잘 말한 케이스가 되겠죠. 여기서 그냥 잘 본 게 아니고 10등 안에 있는 학생들보다 더 잘해야 10등 안에 있는 학생들을 탈락시키고 본인이 합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10등 안에 있는 학생들만큼만 하면 탈락합니다. 왜냐면 10등 안에 있는 학생들도 당연히 면접 준비를 소홀히 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성적과 비교과가 우수한 학생을 떨어뜨리고 내가 붙어야 한다면 10등 안에 있는 학생들보다 훨씬 더 면접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입시는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나보다 잘한 학생이 있으면 내가 떨어지고 나보다 못한 학생이 있으면 내가 붙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기소개서의 중요성입니다. 자기소개서는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이미 자기소개서를 보지 않는 학교도 존재하고 있고요. 자기소개서는 대학 입장에서 많은 인건비와 사업비를 쏟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럼 왜 자기소개서를 학교에서 제출하라고 할까요? 밑에는 서울대 교사연수 자료에서 발췌한 입학사정관님의 글입니다. 자소서도 수시 올인형 학교에서는 여름방학 내내 한 달 가까이 시간과 노력을 쏟아붓습니다. 일반고는 어떤가요? 별로 투자하지 않습니다. 일반고에서 학생부 종합을 한다면 자소서 중요합니다. 투자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보며 자소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체감할 수 있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쓰는 이유는 학교에서 한 활동의 배경과 과정과 결과가 나타나게끔 쓰라고 합니다. 즉, 생활기록부에 한 활동의 동기, 과정, 구체성, 그리고 결과가 나타난다면 자기소개서가 없는 대학에 지원하더라도 자기소개서에서 물어볼 수 있는 것들을 답할 수 있겠지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활동의 단발성 및 나열성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일반교의 경우는 과정 중심이 아닌 결과 중심으로 생기부에 활동이 적힌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활동과 활동 간의 유기적 연결성이 부족하거나 동기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에서 활동의 동기, 과정, 결과를 자기소개서에서 써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자기소개서는 활동의 과정을 쓰는 공간이다. 많은 활동을 넣으려 하지 말고 하나의 활동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작성했는지 적어야 됩니다. 자기소개서는 결과 위주로 작성된 생활기록부의 유기적 연결을 해주는 보완 장치이다.
또한 얼마나 깊게 공부했는지 본인만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에서 본인의 우수성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야 생활기록부엔 단순히 적혀 있더라도 하나의 활동이 구체적으로 자기소개서에 보인다면 단순히 적혀 있는 다른 활동들도 좋게 평가될 것입니다. 특히나 3번은 대학 자율문항입니다. 동기를 묻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성적 맞춰 들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교여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해줘야 할 것입니다. 자기소개서는 없는 대학이 많아지고 있고 내년에는 완전 폐지가 됩니다. 정말 입학사정관님들이 안 물어보고 싶어서 물어보지 않는 걸까요? 올해 고3보다 내년 고3은 자기소개서에서 물어볼 수 있었던 동기, 과정, 결과들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도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부족한 생활기록부이지만 자기소개서의 보충을 통해 본인의 생기부의 우수성이 단순 나열 활동인 건지 혹은 깊이 있는 탐구인 건지를 말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이렇게 학교에서 어떻게 써라 라고 대놓고 말해놓은 학교들도 참 많습니다. 우리 학교 1번 어떻게 썼으면 좋겠는지, 2번, 3번은 어떤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고 어떻게 동기를 구체화했으면 좋은지도 나와 있고 작성 방법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어필이 되어 있으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학교에 가이드북이 있다면 이렇게 반드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 이런 학생을 원한다고 하니까 우리는 그런 학생이 돼서 합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독서의 중요성입니다. 정말 매번 말씀드리지만 독서는 학업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매우 좋은 평가입니다. 가끔 어머님들께서 물어보십니다. 독서 몇 권 읽어야 하나요? 독서 목록 칸만 잘 채우면 되겠지요? 서울대 교사연수 자료 일부를 보면 수시 준비생들은 50권 정도 이상은 써야 차별성이 보인다고 하며 특목은 이 이상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내가 갈 대학의 경쟁자가 특목고 학생들도 많이 오는 학교다 라고 한다면 50권 이상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추천서에서 언급해준 경우를 좋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학교 홈페이지, 가이드북, 커리큘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옆에 있는 추천 도서는 반드시 읽고 생기부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책을 읽는 것보다 더 좋은 건 그 책을 읽고 지식을 누적한 학생, 그리고 그 누적을 활용해 본 학생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방송에서도 무엇을 읽고 라는 말이 세특에 있으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책을 읽고 이 활동을 하여 교과서 이상의 지식을 습득하고 활동한 것처럼 보일 테니까요. 경영학과 오는 학생들 마케팅 다 합니다. 생명공학 오는 학생들 유전 다 합니다. 그러면 모두 똑같은 활동을 했을 텐데 그 활동의 깊이를 더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책을 통한 지식의 누적 및 활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독서 목록 칸을 꽉꽉 채우는 것보다 생활기록부 세특이나 창체 활동에서 책을 읽고 탐구의 과정과 변화 그리고 결론이 나와야 더 좋은 생활기록부라는 거죠. 이렇게 좋게 평가한다고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고3 친구들 방학한 친구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는데 학교 가서 세특 활동 있으면 책 읽고 조금 추가해서 모든 탐구 활동에서 책을 읽고 노력하는 학생처럼 이렇게 보여주신다면 나의 생기부 조금 더 풍성하게 할 수 있으실 겁니다. 또한 최근 너무나 감사하게도 공교육 선생님들께서 많이 빅토리 입시랩을 봐주시는데요. 책 하나씩 독서 써오라고 하고 생기부에 넣어주신다면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릴 것 같아요. 이렇게 가이드북을 보시면요. 추천 도서 목록들이 이렇게 학과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책들은 반드시 본인의 생활기록부 어딘가에는 잘 써져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많은 책들 중에서 추천하는 책이 있다면 그 이유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전공 안내서 옆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조금이라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재상의 중요성입니다. 인재상은 다른 학교와 차별을 두는 것으로 왜 본인이 우리 학교여야만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인재상에 있습니다. 그럼 입학사정관님들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그 대학의 인재상에 딱 맞는 학생임을 증명하라.
물론 딱 맞는 학생 없겠지만 맞추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럼 이 노력은 이미 완성된 생기부에서 할 수 없다면 자기소개서 및 면접에서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서울대 입시 결과를 보면 학생부에서 드러난 강점과 지원 학과가 조화를 이뤘을 때 합격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빅토리 입시랩에서 상담을 받은 분들 중 마치 사주 보는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 어떻게 파악했어요? 라고 많이들 묻습니다. 그 이유는 생활기록부를 계속 보다 보면 이 학생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성격인지, 혈액형과 MBTI는 무엇인지 대략적으로 파악이 가능해 보입니다. 그것을 잘 파악하다 보면 전공 성격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 인성이 너무 훌륭하고 타인을 잘 챙기며 규칙을 잘 준수하는 학생이라면 사회복지학과로, 혹은 위에 보이는 것처럼 학교에서 수학을 잘하고 수학 관련 활동이 많다면 경영 및 경제학과로, 이런 것들이 전공 성격이고 전공 역량이 될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지금 내가 뽑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입학사정관님을 꼬셔야 하는 상황이고요. 보통 그 사람에게 합격 점수를 받으려면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이상형은 무엇인지 파악해 놔야 됩니다. 근데 밑에 이렇게 써 있어요. 행정학과는 사회국어 잘하는 사람, 사회문제 공동체 관심 높은 사람, 분석적 비판적 사고력으로 미래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 의사소통 및 갈등 해결 능력 있는 사람. 그러면 이 행정학과가 이걸 좋아한다고 하니까 우리는 내 생기부에 이런 이상형에 대한 조건이 있는지 찾아보는 겁니다. 사회국어 잘했는지, 사회문제와 공동체 문제를 비판적으로 보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는지, 또한 그 해결을 통해 미래는 어떻게 예상해봤는지, 또한 토론이나 자율활동 시간에 학생들과 불협화음이 생겼을 때 갈등이나 해결을 해본 경험은 있는지, 내가 3년 동안 이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행정학과의 이상형은 이런 거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도 저 이상형이자 인재상인 모습이 되기 위해 찾고 노력을 해봐야겠죠. 어떤 학교는 진로를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관련 활동과 경험이 많은 학생을 선발하고 싶어 합니다. 또 어떤 학교는 학문 간의 경계를 가로지르며 융복합적인 학생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또 어떤 학교는 학업 역량과 성장 가능성과 공동체 역량만 본다고 합니다. 그러면 인재상을 보면서 내가 유리한 대학교, 내가 불리한 대학교를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입학사정관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의미 부여라고 합니다. 이 활동을 왜 했을까? 그래서 넌 어떻게 변했을까? 결론은 무엇일까? 학생들은 활동에 나열을 하지만 입학사정관님들께서는 왜? 그래서 뭘 했는데? 앞으로 뭐 할 거야? 를 묻습니다. 그럼 우리 일반고 생활기록부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왜?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얼마나 답변을 드릴 수 있나요? 활동은 왜 했는지 생활기록부에 적혀 있나요? 근데 입학사정관님들은 왜 했는지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1, 고2 학생들은 활동을 할 때 이 활동이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동기를 반드시 적나라하게 적어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활동을 했으면 그래서 뭘 했는데가 나와야겠죠. 제 방송 보신 분들 혹은 컨설팅 받아보신 분들이라면 항상 1학년과 2학년의 연계한 활동이 3학년에 나와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3학년에 활동을 했다? 그럼 이 활동은 왜 했는가? 2학년의 활동에 연계했구나를 보여줘야 합니다. 2학년 활동을 하고 그 다음 뭐가 있을까? 2학년 활동을 하고 그래서 3학년 때 본인이 이런 활동을 했구나. 활동에 연결이 되고 심화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1학년 때 활동을 했다면 그래서 2학년 때 이걸 했구나 라고 느낄 수 있게 연결이 되어야 하고, 2학년 때 활동을 했다면 이 활동의 이유와 동기는 1학년의 연장이고 심화구나 라고 느낄 수 있게 연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3학년 때 왜 이런 활동을 했을까? 라는 질문을 입학사정관님께서 던진다면 1학년, 2학년 활동을 통해 이걸 했구나 라고, 그래서 너가 생명공학이구나 라고 입학사정관님께서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1학년, 2학년, 3학년의 활동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을 것이며, 만약 연결이 생활기록부상에 매끄럽지 못하다면 혹은 구체적이지 못하다면 자기소개서 소재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소개서에서 왜, 그래서 뭐 했는데? 라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설령 연결되지 못한 활동이더라도 자기소개서의 보완을 통해 어필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 활동이 전공적합성에 맞고 인재상에 맞는다면 더 좋은 평가가 될 것이며 3년의 활동이기에 발전 가능성도 어필이 될 것입니다. 왜? 그래서? 라는 의문점으로 시작한 탐구활동이 진행되었고 그 탐구활동의 굵은 연결선은 자기소개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입니다. 학교가 좋아하는 독서, 학교가 좋아하는 인재상, 학교가 좋아하는 자기소개서가 들어가 있으면 내가 받은 성적보다 높은 대학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100% 합격이냐? 라고 물으신다면 경쟁자들만큼만 했다면 불가능하지만 경쟁자들보다 좋다면 합격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결과가 어디서 나오는지 수치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0% 컷과 70% 컷 어머님들께서 대입정보 포털 사이트에서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자료들입니다. 50% 컷이 일반적으로 평균 성적보다 더 좋아야 하나 70% 성적보다도 더 낮거나 혹은 같을 경우들을 지금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는 오타입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입시 결과의 원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서 1등부터 10등까지 나눠봤습니다. 하지만 내신 등급이 높다고 서류 점수가 높다고 판단할 순 없습니다. 2단계 면접 점수를 보겠습니다. 5등은 이렇게 20점 받았지만 7등은 25점 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점수를 받게 되었는데 50% 컷과 70% 컷의 합격자의 평균 등급은 2.6등급으로 동일합니다. 학부모님께서 보실 수 있는 50% 컷과 70% 컷의 점수가 똑같은 이유가 바로 이거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방송 보시고 상향대학 합격 조건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빅토리 입시랩의 이우승 대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